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를 다녀오죠. 하여 친구들이랑 술자리나 만남이 있으면 매번 나오는 주제가 차, 돈, 여자, 그리고 군대 뭐였다 하면은 전부 다 아주 용감 묵사나 역전의 용사들이야. 아주 지들이 제일 빡셀 때 저는 BKM 참수리 고속정이라는 함정에서 2년간 복무를 했는데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북한 선박이 NNL 넘어와서 실전 굴리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불법 체류자 새끼들 잡으러 다니고 익사자 시체 찾으러 다니고 항해하느라 휴가가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아이씨 이거 제일 빡세! 호위함, 초계함, 구축함, 수송 상륙함 등 거대하고 육중한 군함들을 보다가 고속정 같은 작은 군함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런 조그만 군함이 필요하나? 이런 게 왜 필요해? 제가 참수리 고속정을 처음 봤을 때 딱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징어 어선보다 조금 큰 군함이 타 대형 함정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형 함정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랍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선 더더욱요. 분단 이후로 서해와 동해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북한 함정이 국지 도발을 시도해왔습니다. 단순한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NNN을 넘어와 어장에 남한 어선을 납치하여 데려간 일도 있었죠. 주로 국경 부근 연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거대한 대형 함정들이 대응하기엔 부적절하여 고속정, 미사일 고속함 등의 소형 함정들이 계속해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속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북한군의 해군 전략을 봐볼까요? 근래에 들어서는 대형 함정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 해군 대부분의 전력을 보면 42톤에서 46톤급의 소형 PT 어뢰정 150여 척, PTG 미사일 고속정 24척, 400톤 미만 초계 고속정 200여 척. 어떻습니까? 다 연안 군함들이죠.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비정상적인 해군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고작 60톤짜리 소련제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 이스라엘의 1800톤짜리 에일라트 구축함을 격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기계에 크나큰 충격을 선사했고 세계적으로 어뢰정과 고속정이 붐을 일으켰어요. 달걀로 바위를 쳤는데 정말 바위가 부서진 거예요. وأطلقت صاروخين لتكون نهاية هذه المدمرة والتي غرقت بواسطة لانشين من لانشات الصواريخ المصرية 중대형 함정을 만들 여력이 없던 북한에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했던 거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헬기. 작은 크기의 함정인 탓에 대형 함정에 비수를 찌를 어뢰나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대공 능력이 전무하기에 지상에서의 전차와 비슷하게 헬기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일례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의 SH-3 시킹 헬기는 영국 구축함을 저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아르헨티나 고속정들을 상공에서 박살낸 적도 있었죠. 요즘 대부분의 대형 함정들에게 해상 헬기를 탑재하는 이유가 이런 소형 함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랍니다. 두 번째는 소형 함정은 소형 함정으로 맞받아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헬기나 미사일 등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값싼 고속정과 어뢰정의 제작 운용비로 한 대 두 대 소수로 운영하는 게 아닌 수십 수백 대를 운용하기에 소수의 헬기와 미사일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트라 리스크가 아무리 강력하다지만 한 마리로 마린 5부대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이에 같은 등급의 소형 함정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 때문에 한국 연안 함정들은 특이한 특징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과한 화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3차 중동 전쟁에서의 어뢰정 고속정의 쇼크로 북한이 대거 소형 함정들을 도입하니 우리나라에선 백구급 유도탄 고속함으로 대응했는데요. 자동 속사포, 오토멜라라 76mm 함포, 하프 미사일, 에머슨 30mm 쌍열포, M2 중기관총 2종 등 괴랄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00톤 포항급 초계함의 주포가 오토멜라라 76mm 함포였어요. 감이 오십니까? 1200톤에 달던 걸 180톤짜리에 장착했다고요. 거기다가 하프 미사일까지. 이러한 특징은 백구급 미사일 고속정의 후속 기종인 오늘의 주인공 참수리까지 이어진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코마급 또는 오사급 유도탄정은 백구급으로 대응을 하고 전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침투하는 고속정들을 대항하기 위해 화력이 뛰어난 고속정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 계획에서 액조세에 함대한 미사일을 탑재하려 했으나 미국 외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불만이 많던
미국은 이를 반대하였고 이에 미사일 탑재 대신 30mm 함포 2문을 장착하기로 하죠. 네, 이 함정이 바로 참수리랍니다. 시작은 30mm 함포였으나 소형 함정 간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기 위해 함수에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40mm 함포를 장착, 한미와 함교 갑판에 20mm 발칸포 2문을 장착, 거기다 연평해전 교전 이후로는 화력을 더 강화하여 K6 중기관총 2문,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탑재, 심지어는 해지오고 폭례까지 장착하였죠. 기만 장비인 알버크 미사일까지 탑재했답니다. 이 조그마한 함정에 온갖 것들을 다 쑤셔 박았다 보니 실내 승조원들의 생활은 좁아 터져서 정말 열악합니다. 거기다 빠른 속도와 범용성으로 무슨 상황이 터졌다 싶으면 소방수처럼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것이 참수리이기에 대원들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돼요. 누우면 위에 침대가 코에 닿을 것 같은 파도 칠 때마다 디스코 팡팡마저 흔들려대는 침대에 황천 6급 파도까지만 항해하라 매뉴얼 되었음에도 시도 없이 지통실 탓에 3m, 3.5m의 너울에도 출항하며 2년 내내 멀미를 달고 살고 북한 놈들은 두 달에 3-4번은 NN을 넘어와가지고 침범해서 대응하려고 치고 말이 좋아서 소방수지 그냥 종이야 종. 아주 해군에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함대는 파도와 싸우고 2함대는 북한과 싸우고 3함대는 구타와 싸운다. 후방인 탓에 실전 상황도 적고 시간 보낼 게 없어 각종 악습과 구타는 다 일어난다는 3함대, 동해에 높고 거친 파도 탓에 멀미를 달고 사는 1함대, 그리고 1차,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의 주 배경인 2함대. 아무리 제가 참수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는 해도 어디 감히 2함대 참수리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1함대 참수리에선 2달에서 3달에 한 번 정도 북한군이 NLL에서 도발하여 상황이 걸렸는데 2함대에 있다가 제가 근무하던 함정으로 온 병기사의 말을 들어보면 일주일에 긴급 출동을 10번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북한군이 난리 친다는 거겠죠. 심지어는 포탑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물통에 소변을 봐감해 대응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해군 수병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타면 대부분이 육상 군무지로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배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수병들을 속칭 엔카 수병이라 부릅니다. 엔카를 박는다 하죠. 근데 이 함대에서는 매일매일 상황이 걸리니 누가 배에 나무를 하겠어요. 심지어 참수리에는 누가 더. 그러다 보니 참수리를 포함한 이 함대 함정 계속 근무자들에겐 서해 수호자라는 호칭과 배지가 수여된답니다. 이 함대 참수리가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시겠죠. 수병은 배가 클수록 몸이 편하고 부사관은 배가 작을수록 몸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군 가시려는 우리 미래의 현역분들 이 말 꼭 명심하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참수리 얘기를 계속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급이 맞지 않게 과한 무장을 하였음에도 태생의 작은 고속정이기에 화력의 부족함은 절대 해결되지가 않아요. 북한 또한 바보가 아니라 신형 함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기에 참수리만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하여 연평해전에서 순직하신 용사들의 이름을 따와 왕참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PKG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그리고 130mm 비룡 유도로켓 WIA 76mm 함포, 거기에 워터제트까지 장착한 PKMR 신형 참수리가 개발되어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고 있답니다.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들은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지에 매우 싼 값으로 양도되어 쓰여지고 있고요. 우호국에 선의로 넘기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참수리 등의 전술 등을 세세히 다뤄보려 했지만 예전 참수리를 같이 탔던 부사관 형에게 자문을 구하다 아직 완전히 퇴역한 함정이 아니기에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여 개발 배경과 무장 그리고 승조원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만 언급하게 되었네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